다정낭독. 더 이상 제목만 아는 고전 미루지 마세요. 13장. 나는 콜린이야. 메리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돌아갈 때 다컨이 남긴 그림을 가져갔고 마사에게 보여주었다. 아, 마사가 대단한 자부심을 담아 말했다. 다컨이 이렇게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건 둥지에 앉은 겨우살이 개똥집박이 그림인데 실물 크기에다 실물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때 메리는 다컨이 그 그림을 메시지로 남긴 것임을 알았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뜻이었다. 메리의 정원은 메리의 둥지이고 메리는 겨우살이 개똥 집박이와 같다는 것. 아, 이 별나고 수수한 소년이 얼마나 좋은지. 메리는 다컨이 바로 다음 날 다시 오기를 바라며 아침을 기대하면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요크셔에서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봄에는 한밤중에 창문에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때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이 거대한 옛 저택의 모퉁이와 굴뚝을 빙빙 돌며 울부짖고 있었다. 메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비참하고 화가 났다. 비도 나만큼이나 심술구져. 메리가 말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온 거야. 메리는 베개 위로 몸을 던지고 얼굴을 묻었다. 울지는 않았지만 누워서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를 미워했고 바람과 바람의 울부짖음을 미워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구슬픈 소리가 메리를 깨어있게 했다. 메리 자신이 구슬픈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행복했더라면 아마 그 소리가 잠을 재워주었을 것이다. 바람이 얼마나 울부짖고 굵은 빗방울이 얼마나 쏟아져 유리창을 때려대는지. 꼭 황야에서 길 잃은 사람이 계속 헤매며 우는 소리 같아. 메리가 말했다. 1시간쯤 이리저리 뒤척이며 깨어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메리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게 하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였다. 지금 건 바람이 아니야. 메리가 큰 소리로 속삭였다. 바람이 아니야. 달라. 전에 들었던 그 울음소리야.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소리가 복도를 따라 내려왔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보채는 듯한 울음소리. 몇 분간 귀를 기울일수록 점점 더 확신이 갔다. 그것이 뭔지 알아내야만 할 것 같았다. 비밀의 화원과 묻힌 열쇠보다도 더 이상한 것 같았다. 어쩌면 반항적인 기분이 메리를 대담하게 만든 것인지도 몰랐다. 침대에서 발을 내밀고 바닥에 섰다. 알아내고 말 거야. 메리가 말했다.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고 메들록 부인이고 뭐고 상관없어. 진짜로 상관없어. 침대 옆에 초가 있었고 그것을 들고 방을 살며시 나갔다. 복도가 매우 길고 어두워 보였지만 너무 흥분해서 신경 쓰이지 않았다. 테피스트리로 덮인 문이 있는 짧은 복도로 가려면 돌아야 할 모퉁이들이 기억나는 것 같았다. 메리가 길을 잃었던 날 메들록 부인이 나타났던 바로 그 문. 소리는 그 통로에서 올라왔었다. 그래서 희미한 불빛을 들고 거의 더듬듯이 나아갔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자기 귀에도 들리는 것 같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가 계속되며 메리를 이끌었다. 가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이 모퉁이를 돌면 맞나? 멈추고 생각했다. 맞았다. 이 통로를 따라 내려가 왼쪽으로, 그 다음 넓은 계단 2개로 올라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맞아. 테피스트리 문이 있었다. 아주 살며시 문을 밀고 열어 뒤로 젖힌 뒤에 복도에 서니 울음소리가 꽤 뚜렷하게 들렸다. 크지는 않았다. 왼쪽 벽 너머에서 들려왔고 몇 걸음 더 가니 문이 있었다.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그 방에서 울고 있었고 꽤 어린 누군가였다. 그래서 메리는 문으로 걸어가 밀어 열었고 방 안에 서 있게 되었다. 오래되고 훌륭한 가구가 놓인 커다란 방이었다. 벽난로에서 낮은 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브로케이드가 드리워진 조각된 기둥 달린 침대 옆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소년이 누워 보채는 듯이 울고 있었다. 메리는 진짜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잠이 들어 모르는 사이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소년의 얼굴은 날카롭고 섬세했으며 상아빛이었고 얼굴에 비해 눈이 너무 큰 것 같았다. 이마 위로 무거운 곱슬머리가 흘러내려 마른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했다. 아파 보이는 소년이었지만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우는 것 같았다. 메리는 문 가까이에 초를 들고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다 방을 가로질러 살금살금 다가갔고 가까이 오자 빛이 소년의 주위를 끌었다. 소년이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려 메리를 바라보았다. 회색 눈이 너무 크게 뜨여서 거대해 보였다. 너는 누구야? 소년이 마침내 반쯤 겁먹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유령이야? 아니, 유령 아니야. 메리가 대답했다. 메리의 속삭임도 반쯤 겁먹은 소리였다. 너는 유령이야? 소년이 빤히 보고 또 빤히 보았다. 메리는 그 이상한 눈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호석 같은 회색이었고 주위를 둘러싼 검은 속눈썹 때문에 얼굴에 비해 너무 커 보였다. 아니, 소년이 잠시 뒤에 대답했다. 나는 콜린이야. 콜린이 누구야? 메리가 더듬거렸다. 나는 콜린 크레이븐이야. 넌 누구야? 나는 메리 레녹스야. 크레이븐 씨가 내 삼촌이야. 그분은 내 아버지야. 소년이 말했다. 내 아버지라고? 메리가 숨을 삼켰다. 아들이 있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줬어. 왜 안 했지? 이리 와. 소년이 말했다. 이상한 눈으로 불안한 표정을 한 채 메리를 계속 바라보면서. 메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소년이 손을 내밀어 메리를 만졌다. 너는 진짜지? 소년이 말했다. 나는 진짜 같은 꿈을 아주 자주 꿔. 너는 그중 하나일 수도 있어. 메리는 방을 나오기 전에 모직 실내복을 걸친 상태였고 그 옷자락 한 조각을 소년의 손가락 사이에 넣어 주었다. 문질러봐. 얼마나 두껍고 따뜻한지 말이야. 메리가 말했다. 원하면 꼬집어 줄게. 내가 얼마나 진짜인지 보여줄 수 있어. 나도 잠깐은 네가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어디서 온 거야? 소년이 물었다.
내 방에서. 바람이 너무 울어서 잠이 안 왔는데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지 알아보고 싶었어. 넌 왜 울고 있어? 나도 잠이 안 왔고 머리가 아팠어. 이름을 다시 말해줘. 메리 레녹스. 내가 여기 살러 왔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해줬어? 소녀는 여전히 메리의 실내복 접힌 부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 메리가 진짜라는 것을 조금 더 믿는 표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안 했어. 소년이 대답했다. 감히 못했지. 왜? 메리가 물었다. 네가 나를 볼까봐 두려웠을 테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건 싫어. 왜? 메리가 다시 물었다. 순간순간 더 수수께끼 같았다. 내가 늘 이러니까. 항상 아프고 누워있어야 하니까. 아버지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건거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하인들도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내가 살면 꼽추가 될 수도 있지만 살지 못할 거야. 아버지는 내가 자기처럼 될까봐 생각하는 것자 싫어해. 아, 이 집은 정말 이상해. 메리가 말했다. 정말 이상한 집이야. 모든 게 비밀 같아. 방도 잠기고 정원도 잠기고 그리고 너도 갇혀 있는 거야? 아니, 이 방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서 있는 거야. 옮겨지면 너무 피곤해. 아버지가 와서 보시기는 해?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보통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왜? 메리가 또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의 얼굴에 화가 난 그림자가 스쳤다. 어머니가 내가 태어날 때 돌아가셔서 나를 보면 비참해지시거든.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줄 아시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거의 모두가 나를 미워해. 그 정원도 미워하시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메리가 반쯤 혼잣말로 말했다. 무슨 정원? 소년이 물었다. 아, 그냥 니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정원이야. 메리가 더듬거렸다. 너는 항상 여기 있었어? 거의 항상. 가끔 바닷가로 데려간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쳐다봐서 안 있었어. 등을 곧게 잡아주는 철제 기구를 찾았는데 런던에서 유명한 의사가 와서 보더니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어. 벗기고 신선한 공기를 쐬게 하라고 했지. 근데 신선한 공기가 싫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 나도 처음 왔을 때는 그랬어. 메리가 말했다. 왜 자꾸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무 진짜 같은 꿈 때문이야. 소년이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가끔 눈을 떠도 깨어있는지 안 믿겨. 우리 둘 다 깨어있어. 메리가 말했다. 높은 천장과 그늘진 구석과 희미한 벽난로 불빛의 방을 둘러보았다. 꼭 꿈 같기는 하다. 한밤중이고 집안에 모두가 잠들어 있고 우리만 빼고 말이야. 우리는 완전히 깨어있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소년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메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다.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게 싫으면 메리가 말을 꺼냈다. 내가 가버렸으면 좋겠어? 소년은 여전히 메리의 실내복 자락을 잡고 있었고 살짝 잡아당겼다. 아니, 소년이 말했다. 내가 가면 꿈이었다고 확신할 거야. 진짜라면 저 큰 발판에 앉아서 이야기해줘.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메리는 침대 옆 탁자에 초를 내려놓고 쿠션이 깔린 발판에 앉았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신비로운 숨겨진 방에 있으면서 이 신비로운 소년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뭘 이야기해 줄까? 메리가 말했다. 소녀는 메리가 미스 스웨이트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방이 어느 복도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자기처럼 황야를 싫어하는지, 요크셔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메리는 이 모든 질문과 더 많은 질문에 대답했고 소녀는 베개에 기대어 누워서 들었다. 인도에 대해, 바다를 건넌 항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게 했다. 소년이 병약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호사 중 하나가 아주 어릴 때 글 읽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항상 훌륭한 책을 읽고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깨어있을 때 보러 오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놀라운 것들을 온갖 종류로 주어 심심하지 않게 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재미있어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원하는 것은 뭐든 가질 수 있었고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킨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야 돼. 소년이 무심하게 말했다. 화가 나면 병이 생기거든. 아무도 내가 커서 살 거라고 믿지 않아. 소년은 그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다. 메리의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았다. 메리가 계속 이야기하자 졸린 듯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한두 번 메리는 소년이 서서히 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새로운 화제를 여는 질문을 했다. 몇 살이야? 소년이 물었다. 10살. 메리가 대답했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덧붙였다. 너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알아? 소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정원문이 잠기고 열쇠가 묻혔으니까 10년 동안 잠겨 있었어. 콜린이 반쯤 일어나 앉아 팔꿈치를 짚고 메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슨 정원이 잠겼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 열쇠는 어디 묻혔어? 갑자기 매우 흥미를 느낀 듯 소리쳤다. 그건 크레이븐 씨가 싫어하는 정원이야. 메리가 초조하게 말했다. 크레이븐 씨가 문을 잠그셨어. 아무도 열쇠를 어디 묻었는지 몰라. 어떤 정원인데? 콜린이 열심히 계속 물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 메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심하기엔 너무 늦었다. 콜린은 메리와 너무 닮았다. 콜린도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숨겨진 정원이라는 생각이 메리를 끌어당긴 것처럼 콜린을 끌어당겼다. 질문에 질문을 이었다. 어디에 있어? 문을 찾아본 적 없어? 정원사에게 물어본 적 없어?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 해. 메리가 말했다.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 내가 시키면 할 거야. 콜린이 말했다. 정말? 메리가 겁이 나기 시작하며 더듬거렸다. 콜린이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모든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 콜린이 말했다. 내가 살면 이 저택은 언젠가는 내게 될 거야. 다들 그걸 알아. 내가 시키면 말할 거야. 메리는 자기가 버릇없이 자랐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 신비로운 소년이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온 세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별나고 얼마나 태연하게 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지. 정말로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메리가 물었다. 반은 호기심에서, 반은 정원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콜린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대답했다. 기억이 있는 이래로 사람들이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할 줄 알았고 이제는 내가 못 듣는 줄 알아.
근데 다 들어. 내 주치의는 아버지의 사촌이야. 꽤 가난해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미스 스웨이트를 전부 갖게 돼. 내가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 살고 싶어? 메리가 물었다. 아니. 콜린이 짜증스럽고 지친 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죽고 싶지도 않아. 아프면 여기 누워서 그 생각을 하다가 울고 또 울어. 울음소리를 3번 들었어. 메리가 말했다. 근데 누군지 몰랐어. 그것 때문에 울었어? 메리는 간절히 콜린이 정원을 잊기를 바랬다. 아마 그랬을 거야. 콜린이 대답했다. 다른 얘기하자. 그 정원 얘기해줘. 보고 싶지 않아? 메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콜린이 집요하게 계속했다. 전에는 뭔가를 정말 보고 싶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정원은 보고 싶어. 열쇠를 파내고 싶어. 문을 열고 싶어. 의자에 태워서 데려가게 할 거야.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쐬는 셈이 되지. 문을 열게 시킬 거야. 콜린은 꽤 흥분해 있었고 이상한 눈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해 보였다. 다들 나를 기쁘게 해야만 해. 콜린이 말했다. 데려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도 가게 해줄게. 메리의 손이 서로 꽉 맞잡혔다.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커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둥지가 안전하게 숨겨진 겨우살이 개똥 집박이 같은 기분은 이제는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메리가 외쳤다. 콜린이 메리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왜? 콜린이 소리쳤다. 보고 싶다면서. 그래. 메리가 목에 흐느낌이 차오르듯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시켜서 문을 열고 그렇게 데려가면 다시는 비밀이 아니게 되잖아. 콜린이 더욱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비밀이라고? 콜린이 말했다. 무슨 뜻이야? 말을 제대로 해줘. 메리는 말이 거의 쏟아져 나왔다. 있잖아. 메리가 헐떡이며 말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만약에 담쟁이 어딘가에 숨겨진 문이 있다면 만약 있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뒤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말이야. 우리가 그걸 그냥 우리 정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겨우살이 개똥 집박이고 그게 우리 둥지인 척하면 그리고 거기서 거의 매일 놀면서 파고 씨앗을 심고 전부 살아나게 하면 죽어 있어? 콜린이 말을 끊었다. 돌봐주지 않으면 곧 죽을 거야. 메리가 계속했다. 알뿌리는 살겠지만 장미는 콜린이 메리만큼 흥분한 채 또 말을 끊었다. 알뿌리가 뭐야? 콜린이 빠르게 물었다. 수선화, 백합, 스노드롭이야. 지금 흙 속에서 일하고 있어. 봄이 오고 있으니까 연두색 뾰족한 것을 밀어 올리고 있어. 봄이 오고 있어? 콜린이 말했다. 봄이 어떤 거야? 아프면 방 안에서는 못 보잖아. 비 위에 해가 비치고 햇볕 위에 비가 내리는 거야. 땅 밑에서 밀고 올라오면서 일하는 거야. 메리가 말했다. 만약 그 정원이 비밀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매일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고 장미가 몇 그루나 살아있는지 볼 수 있어. 알겠지? 아, 비밀이면 얼마나 더 좋을지 안 보여? 콜린이 베개 위로 다시 몸을 눕히고 묘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어. 콜린이 말했다. 커서 살지 못한다는 것 말고는 내가 아는 걸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도 일종의 비밀이긴 해. 하지만 이런 종류가 더 좋아. 시켜서 데려가는 짓만 안 하면 메리가 간청했다.
아마 문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틀림없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의사가 의자에 태워서 밖에 나가라고 하고 네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어쩌면 밀어줄 소년을 찾아서 우리끼리 갈 수도 있고 영원히 비밀의 화원일 거야. 그게 좋겠다. 콜린이 아주 천천히 꿈꾸는 듯한 눈으로만 했다. 그게 좋겠어. 비밀의 화원이라면 신선한 공기도 싫지 않을 것 같아. 비밀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콜린의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메리가 숨을 고르며 안심하기 시작했다. 계속 이야기해서 메리가 보았듯이 콜린의 마음속에도 정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누구든 원할 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아하게 될 거라고 거의 확신했다.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말해줄게. 메리가 말했다.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전부 엉켜 자랐을 거야. 콜린은 가만히 누워서 메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무에서 나무로 기어 올라가 늘어진 장미에 대해, 안전하니까 그곳에 둥지를 틀었을 수많은 새에 대해, 그리고 울새와 벤 웨더스태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울새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았고 울새 이야기는 매우 쉽고 안전해서 메리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울새의 이야기가 콜린의 마음에 너무 스며들어 미소를 지었는데 거의 아름다워 보였다. 처음에 메리는 콜린이 큰 눈과 무거운 곱슬머리에 자기보다도 못생겼다고 생각했었다. 새가 그런 줄은 몰랐어. 콜린이 말했다. 방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봐. 넌 정말 많이 아는구나. 네가 그 정원 안에 들어가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콜린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고 다음 순간 메리를 놀라게 했다. 내가 뭘 보여줄게. 콜린이 말했다. 벽난로 위 벽에 장밋빛 비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것 보여? 메리는 전혀 눈여겨보지 못했지만 올려다 보았다. 무언가 그림 같은 것 위에 부드러운 비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메리가 대답했다. 거기 끈이 매달려 있어. 콜린이 말했다. 가서 잡아 당겨봐. 메리는 매우 궁금한 채로 일어나 끈을 찾았다. 잡아당기자 비단 커튼이 링을 따라 미끄러져 열렸고 열리자 그림이 드러났다. 웃는 얼굴의 소녀 그림이었다. 밝은 머리카락이 파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명랑하고 사랑스러운 눈은 콜린의 불행한 눈과 정확하게 같았다. 만호석 같은 회색이고 주위를 둘러싼 검은 속눈썹 때문에 실제보다 2배는 더 커 보였다. 우리 어머니야. 콜린이 투덜거리듯 말했다. 왜 돌아가신 건지 모르겠어. 가끔은 그렇게 한 어머니가 너무 미워. 참 이상하다. 메리가 말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나는 항상 아프지는 않았을 거야. 콜린이 투덜거렸다. 아마 나도 살았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기 싫어하지 않았을 거야. 등도 튼튼했을 거야. 커튼을 다시 쳐줘. 메리가 시킨 대로 하고 발판으로 돌아왔다. 너보다 훨씬 예뻐. 메리가 말했다. 하지만 눈은 네 눈이랑 똑같아. 적어도 모양이랑 색이 똑같아. 왜 커튼을 쳐놓은 거야? 콜린이 불편하게 움직였다. 내가 시킨 거야. 콜린이 말했다. 가끔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싫어. 내가 아프고 비참한데 너무 웃고 계시잖아. 게다가 내 어머니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것도 싫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메리가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메들록 부인이 알면 어떻게 할까? 메리가 물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콜린이 대답했다. 나는 네가 매일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주길 원해. 그렇게 말할 거야. 네가 와서 기뻐. 나도 기뻐. 메리가 말했다. 올 수 있는 한 자주 올게. 하지만 메리가 머뭇거렸다. 매일 정원문을 찾아봐야 해. 그래, 꼭 그래야 해. 콜린이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말해줘. 콜린이 아까처럼 몇 분간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말했다. 너도 비밀로 할 거야. 콜린이 말했다. 들킬 때까지 말하지 않을 거야. 간호사를 내보내고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돼. 마사 알아? 응, 아주 잘 알아. 메리가 말했다. 나한테 시중을 드는 애야. 콜린이 바깥 복도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 게 마사야. 간호사가 어제 언니 집에서 밤새 머무르러 갔거든. 외출할 때마다 항상 마사한테 나를 맡겨. 마사가 언제 오면 되는지 알려줄 거야. 그때 메리는 울음소리에 대해 물었을 때 마사의 불안한 표정의 이유를 이해했다. 마사가 너에 대해 내내 알고 있었어? 메리가 말했다. 응, 자주 나를 돌봐줘. 간호사가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 마사가 와. 오래 있었다. 메리가 말했다. 이제 갈까? 눈이 졸려 보여. 네가 떠나기 전에 잠들 수 있으면 좋겠어. 콜린이 약간 수줍게 말했다. 눈 감아. 메리가 발판을 더 가까이 당기며 말했다. 인도에서 유무였던 아야가 해주던 것을 해줄게. 손을 토닥이고 쓸어주면서 아주 낮게 뭔가를 불러줄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콜린이 더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콜린이 안쓰러워서 깨어있게 두고 싶지 않았다. 메리는 침대에 기대어 콜린의 손을 쓰고 토닥이며 힌두스타니아어로 아주 낮고 잔잔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좋다. 콜린이 더욱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메리는 계속 노래하고 쓸어주었다. 다시 보니 검은 속눈썹이 볼에 착 붙어 있었다. 눈이 감기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메리는 살며시 일어나 초를 들고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빠져나갔다.